네, 안녕하세요. IBCFT 화학 강사 구성모입니다. 오늘은 IB 파이널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2024년도 May Paper 1 Times on 2 문제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 문제들 중에서도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제들,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유형들의 문제를 제가 뽑아왔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are homogeneous mixtures?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homogeneous mixture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homogeneous mixture가 뭔지 한번 리캡을 해보도록 할게요. homogeneous mixture는 뭐냐면 substance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믹스처를 만들게 돼요. 이 믹스처가 만들게 됐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substance가 구별이 안 가야 돼요. 그게 바로 homogeneous mixture예요. 그러면 어떤 예시를 쓸 거냐? 우리가 NaCl, salt를 water에다가 dissolve를 했대요. 그러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 소금물이 나오겠죠, 소금물. 그러면 알다시피 NaCl 같은 경우에는 ionic solid예요, ionic compound. 그래서 ionic compound가 H2O 안에 들어갔을 때는 perfectly dissolve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을 눈으로 봤을 때 더 이상 NaCl이 알갱이가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NaCl과 H2O를 distinguish 할 수 없어요. 따라서 homogeneous mixture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eterogeneous mixture, 얘가 나오게 돼요. 얘는 homogeneous mixture의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다른 substance를 믹스했을 때 어떤 믹스처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 두 개의 다른 substance가 눈으로 구별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시를 사용해 줄 거냐? oil plus water, 물과 기름을 더해 볼게요. 물과 기름은 아시다시피 앙숙과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섞었을 때는 clear하고 레어가 폼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어가 폼돼요. 왜냐? 오일이랑 워터는 절대 섞일 수 없으니까. 따라서 딱 한눈에 봤을 때 구별이 가능한 믹스처가 바로 heterogeneous mixture입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어떤 게 homogeneous mixture인지 한번 알아맞혀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n aqueous solution of sodium chloride. 이건 무슨 뜻이냐? NaCl sodium chloride를 aqueous solution, 즉 H2O 안에 dissolve 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example 들었던 것과 완전히 부합하죠. 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homogeneous mixture가 맞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3번 한번 볼게요.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비슷한 맥락이냐?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like, dissolve, like. like, dissolve, like는 무슨 뜻이냐? 펜테인 같은 non-polar substance는 헥세인 같은 non-polar substance에 dissolve를 한다. 그래서 같은 non-polar들은 서로 dissolve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에탄올은 polar이고 water도 polar molecule이에요. 이런 식으로 like, dissolve, like. 같은 polar molecule들끼리는 마찬가지로 dissolve가 가능하다. 그래서 둘 다 완벽하게 dissolve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바로 homogeneous mixture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 2, 3번이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6mol of copper Cu are mixed with 12mol of dilute nitric acid. 그리고 what is the amount in mole nitrogen oxide NO produced assuming that the reaction goes to completion.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limiting reactant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페이퍼 1뿐만 아니라 페이퍼 2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Cu 플러스 8HNO3 적어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2NO에 대한 number of mole 값이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덕트는 굳이 적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시작합시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커퍼가 6mol 주어졌고 8HNO3가 12mol 주어졌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Cu랑 HNO3 둘 중에 어떤 게 limiting reactant고 어떤 게 excess인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얘의 number of mole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limiting reactant 구하는 방법은 먼저 number of mole identify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number of mole 값을 coefficient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coefficient 3이죠? 얘는 8. 그럼 몇이 나오냐?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2분의 3, 즉 1.3이 나오네요. 그러면 1.5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mole divided by coefficient 했을 때 나오는 숫자들을 그제서야 비교를 해줘서 어떤 게 더 작은지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의 숫자를 가진 8HNO3가 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limiting reactant 스티커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limiting reactant의 number of mole은 product의 number of mole을 determine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limiting reactant의 number of mole이 12몰이에요. 그럼 그때 product가 가진 number of mole은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가 12몰 있을 때 얘는 몇 몰이냐? 지금 8 to 2, 즉 4대 1 비율이에요. 따라서 얘가 12몰 있을 때 얘는 3몰만큼 존재를 하겠죠. 4대 1 molar ratio로 인해서.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How are the lines in the emission spectrum of hydrogen produced? emission spectrum 한번 리캡 해봅시다. 얘를 리캡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에너지 레벨 몇 개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 number 1, 2, 3, and 4를 그려봤어요. 이때 제일 밑에 에너지 레벨에 일렉트론 하나 그려볼게요. 일렉트론은 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에너지 레벨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얘가 lower energy level에 있다가 higher energy level로 올라갈 수도 있고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힘이 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무언가에서 에너지를 끌어와서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absorption of energy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가 흡수가 되냐? 바로 light energy가 흡수가 돼요. 이 light energy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톤이 흡수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 보시면 higher energy level에서 lower energy level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absorption의 반대죠. light energy, 즉 포톤이 어떻게 돼요? emit 되죠. release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emission spectrum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emission spectrum에 해당하는 ABCD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emit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톤이 release가 된다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absorbing photon 일단 제껴두고 BC 또는 정답, B 또는 C가 정답이 될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lower energy level로 move 해야 됩니다. 그래서 B번이 가장 적합한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Which set of ions shows increasing ionic radii? 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4개의 후보군을 줬어요, 우리한테. 이때 ionic radius 또는 atomic radius를 determine 하는 팩터, 아주 중요한 팩터를 한번 identify를 먼저 해볼게요. recap 하듯이. 첫 번째 팩터 뭐냐? 아주 중요하죠. number of proton. 프로톤이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프로톤이 증가하면 nuclear charge가 증가하게 됩니다. nuclear charge가 증가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valence electron과 nucleus 사이의 electrostatic attraction이 더 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electrostatic attraction between the nucleus and the valence electron이 강해지면 결국 그만큼 atom이나 ions이 shrink해요. 그래서 radius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팩터는 뭐냐면 number of the energy level.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2개 있는 친구와 에너지 레벨이 3개 있는 친구의 딱 봐도 크기를 비교하면 어때요? 에너지 레벨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더 레디어스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우리는 얘네들의 아이오닉 레디어스가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P3-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포스포러스 보이죠? 포스포러스 애텀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일렉트론을 추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argon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P3-는 argon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과 동일하다. 그럼 Cl-는 어때요? Cl-는 마찬가지로 여기 클로린 애텀에서 하나의 일렉트론을 더 받아서
argon의 electron configuration과 마찬가지로 동일해진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l-도 argon의 electron configuration. 그러면 여기 보시면 K랑 Ca2+가 있어요. K 플러스 Ca2+.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얘는 하나의 일렉트론, 얘는 두 개의 일렉트론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cat 아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의 일렉트론 루즈하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argon의 electron configuration과 동일해지고 Ca2+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의 일렉트론 제거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rgon의 electron configuration과 동일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conclusion을 내릴 수 있냐? 결국 K 플러스 그리고 Ca2 플러스 얘네는 모두 argon의 configuration, electronic configuration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4개의 후보군이 어때요? electron configuration 모두 동일하죠. 그러면 더 이상 이 number of the energy level로 radius를 판별할 수 없어요.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왜냐?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2번 팩터를 제껴두고 1번 팩터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number of the proton이 클수록 radius는 어때요? 작아지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프로톤 넘버가 큰 Ca2+, 얘가 제일 작을 거예요. 작다. 그 다음으로 작은 게 뭐예요? K+겠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Cl-. 그 다음으로 작은 게 P3-. 즉 얘가 제일 크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increasing ionic radii니까 이 순서대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다음 which best explains the malleability of metals 라고 나오게 되는데 malleability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메탈을 하나 준비를 시켜볼게요. 얘를 망치로 내리쳤어요. 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죠. 이 찌그러지는 현상을 malleability of metal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메탈릭 본딩의 특징 때문이에요. 메탈릭 본딩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메탈릭 본딩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 positively charged metal cat 아이온들이 regular arrangement로 arrange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양은 흡사 뭐랑 비슷하냐? 얘네가 여러 개의 layer,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의 레이어에다가 망치로 세게 내리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전체 맨 위의 레이어가 왼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 이렇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 위 여기 꼭지점이 찌그러진 형태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A에서 D번까지 그 포인트를 골라서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봤더니 layers of cations to slide over each other 그대로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What are the numbers of the sigma and pi bonds in propane nitrile? 일단 얘를 그려봐야겠죠? 카본 3개에다가 nitrile이다 보니까 얘는 CN 트리플 번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전부 다 하이드로젠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번드에는 시그마 번드가 무조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모든 번드에는 시그마 번드가 하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싱글 번드에는 어차피 번드가 하나라서 이거 자체가 시그마 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블 번드에는 시그마 번드 하나, 나머지 번드는 뭐냐? 나머지 번드는 파이 번드가 돼요. 그래서 시그마 번드 하나, 파이 번드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 트리플 번드는 마찬가지로 모든 번드에 시그마 번드 딱 하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시그마 번드 하나 쓰고 그러면 나머지 번드 2개의 파이 번드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모든 번드에 시그마 번드 존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시그마 번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지금 트리플 번드 안에는 하나의 시그마 번드 존재하고 나머지 번드는 전부 다 파이 번드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 번드는 2개다.
그래서 C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A student determined the enthalpy change of combustion of a fuel by burning it in a spirit burner placed under a metal can containing 100 cm3 of water. 전형적인 칼로리메트리 문제죠. 칼로리메트리.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Which modification can improve the accuracy of the experiment? 이 칼로리메트리에 accuracy를 improve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일단 accuracy를 improve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limitation 있죠. 얘를 overcome, 극복을 해야지만 accuracy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limitation이 이 calorimetric experiment에 존재를 하는지 identify를 해줘야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limitation이 뭐냐? 바로 heat loss입니다. heat loss to the surround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fuel을 넣고 spirit burner에 태웁니다. 그럼 여기서 heat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heat 에너지가 모두 이 워터를 데우는 데 사용이 돼야 돼요. 하지만 몇몇의 heat 에너지는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이 현상 자체가 heat lo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heat loss가 커질수록 우리는 limitation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accuracy of the experiment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heat loss를 minimize,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몇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어떤 조치를 취해줄 거냐?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있어요. insulator를 사용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메탈 캔, 요 컵이나 메탈 캔 주변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둘러쌉니다.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열을 최대한 이 메탈 캔 안에 보존시킬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냐? 바로 lid를 씌워줍니다. lid.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메탈 캔 위에 뚜껑 씌워주는 거예요. 왜 뚜껑을 씌워주냐? 방금 제가 화살표로 heat loss 방향 그렸죠. 이쪽 방향으로 heat loss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결국 lid 때문에 이 히트가 이 안에 trap 되면서 결국 heat 에너지가 conserve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eat loss가 minimize가 되는 방법은 요 총 두 가지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번 볼게요. Placing a lid on the metal can containing water를 해주게 되면 limitation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에. Placing a lid on the metal can containing water가 정답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Standard enthalpy changes of reaction are provided for the following reactions. 이때 이 세 개의 individual reaction을 보고 우리한테 이 overall reaction에 대한 delta H 값 enthalpy change를 identify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번호를 매겨볼게요. 1, 2, 3번. 그러면 이런 문제는 페이퍼 2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예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 individual 1, 2, 3번 reaction을 modify 해줄 거예요. 조금 바꿔줄 거예요. 바꿔줘서 결국 이 overall reaction과 동일해지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reaction을 한번 modify 해줄게요. 지금 1번 reaction 같은 경우에는 carbon이 reactant 쪽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overall reaction 봤더니 두 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는 전체 리액션에 2를 곱해줄 거예요. coefficient에. 그러면 적어볼게요. 2C 플러스 2O2 equals 2CO2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전체에다 2를 곱했기 때문에 델타 H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생깁니다. 곱하기 2가 생겨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리액션 modify 해볼게요. 두 번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H2가 지금 리액턴트 사이드에 하나 있어요. 근데 overall 리액션 봤더니 3H2, 3개나 있죠. 그럼 결국 우리는 전체에다가 3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얘도 3이 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볼게요. 3H2 플러스 2분의 3O2 equals 3H2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퀘이션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이퀘이션 보게 되면 C2H5OH라는 친구가 지금 reactant 사이드에 있습니다. 근데 overall reaction 봤더니 어디 있어요? product 사이드에 있죠.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줄 거냐? 우리는 리액턴트 그리고 프로덕트의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위치를 바꿔준 2CO2 플러스 3H2O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리액턴트 쪽에 있던 C2H5OH와 3O2를 이제 프로덕트 사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델타 H의 변화가 생겨요. 리액턴트랑 프로덕트의 위치를 바꿔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바로 이 sign of the delta H가 바뀝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367로 바뀌겠네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modify를 한 equation을 전부 다 더해주면 이 overall reaction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리액턴트에 있는 것들은 리액턴트에 써주시면 되고, 프로덕트에 있는 것들은 프로덕트에 써주시면 돼요. 근데 CO2, 2CO2 cancel out 되죠. 그리고 3H2O, 3H2O cancel out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2O2, 2분의 3 O2는 합치면 3.5 O2네요. 근데 이쪽에 3 O2 있으니까 0.5 O2, 즉 2분의 1 O2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2C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3H2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캔슬 아웃 되고 C2H5OH만 나왔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 modify를 한 equation을 전부 다 더해 봤더니 overall equation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화살표, 즉 델타 H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는 이 세 개의 리액션을 전부 다 더해줬기 때문에 이 세 개의 modify 된 델타 H를 전부 다 더해줄 겁니다. 그럼 결국 마이너스 394 곱하기 2 플러스 마이너스 286 곱하기 3 플러스 1367, 이거를 그대로 이 A번, B번, C번, D번에서 찾아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D번이 제일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페이퍼 2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Which best explains the low rates of reaction between two gases occurring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어떤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전제 조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일단은 high temperature. 템퍼처가 굉장히 높고, pressure도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게 rate of reaction이 low하대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제일 잘 explain하는 statement를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A번부터 한번 볼게요. The frequency of collision is low.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우리는 이미 전제 조건을 깔았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 temperature를 올려주고 pressure를 올려줬다. temperature를 올려주고 pressure를 올려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frequency of collision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low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X 쳐주시면 되고, B번 같은 경우에는 the bonds in the reactants are strong. 이거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지금 우리가 temperature를 올려줬고 pressure를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rate of reaction이 어때요? low하죠. 그거는 이 bonds in the reactants are strong이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되고, C번이랑 D번이 왜 아닌지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C번 같은 경우에는 high fraction of reactant molecules collides with the correct orientation. correct orientation을 가진 particle들이 더 많이 collide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successful collision의 rate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statement는 rate가 증가를 한다에 대한 explanation이에요. 근데 어때요? 전제 조건이 low rate죠. 따라서 부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X. 그럼 D번 어때요? D번 the activation energy of the reaction is low. activation 에너지 낮춰준대요. 그러면 알다시피 activation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rate of reaction이 증가를 한다라는 뜻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low rate of reaction, 전제 조건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rate of reaction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X. 그래서 제일 적합한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The mass of the flask containing excess calcium carbonate CaCO3 reacting with 100 cm3 of 0.5 molar of HCl. 일단 적어볼게요. HCl 지금 볼륨이 100 cm3가 있고 concentration이 몇이 있냐? 0.5 molar 사용됐대요. 이게 이제 original reaction. 그리고 curve 1 was obtained under these conditions.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 컨디션을 사용한 그런 리액션이 curve 1 그려졌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which curve corresponds to the experiment when it was repeated at the same temperature 그리고 using the same mass and same sized pieces of calcium carbonate size 똑같아요. particle size but using 50 cm3 of 0.1 molar of hydrochloric acid. 그러면 mass 똑같고 size of calcium carbonate 똑같고 temperature 똑같고 그리고 concentration도 똑같아요. concentration 있고 근데 volume만 달라졌어요. 어떻게? 100에서 50으로.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second experiment, repeat. 얘가 50, 얘가 0.5 똑같아요. 그럼 사실상 rate of reaction을 증가시킬 만한 factor, 요소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mass, size, temperature, concentration 값 동일하죠. 그럼 따라서 이 curve 1과 새롭게 나올 그래프는 initial rate of reaction이 동일해야 돼요. 즉, 탄젠트를 0,0에서 그렸을 때, 지금 0,0은 아니고 이 0세컨드에서 딱 그렸을 때 이 탄젠트의 slope 자체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curve 1의 탄젠트와 동일한 curve를 가진 친구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D번 그리고 C번이 되겠네요. D번, C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curve 1과 rate가 동일해요. 근데 끝나는 지점이 다르죠. D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고 C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끝나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이 C번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C번이 정답이냐? 지금 볼륨 값을 낮춰줬어요. HCl. 그럼 볼륨 값을 낮춰줬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number of mole은 concentration times volume이에요. 근데 지금 볼륨 값을 낮춰줬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 HCl의 number of mole 값을 낮춰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플래스크 안에 있는 calcium carbonate와 react를 할 수 있는 HCl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HCl이 먼저 used up이 돼서 결국 리액션이 더 빨리 끝난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리액션이 빨리 끝나면 어떻게 돼요? calcium carbonate가 unreacted 된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남겠죠. 그럼 unreacted 되면 어떻게 돼요? 더 mass가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mass가 더 높은 상태로 리액션이 끝나겠죠. 따라서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The graphs below show a plot of ln k against 1 over t for reactions x and y. Considering the Arrhenius equation, 여기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기. 이때 which combination is correct for reactions x and y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이 Arrhenius equation을 조금 더 바꿔서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ln k는 마이너스 activation energy over r times 1 over t plus ln a 라고 바꿔서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그냥 바꾼 거예요. 그대로. 그럼 이 모양은 흡사 뭐랑 똑같냐?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진 linear 그래프의 이퀘이션과 동일합니다. ln k는 y고 x는 1 over t예요. 그럼 보시면 ln k y죠. 그리고 x 1 over t죠. 그럼 이때 얘네가 가진 슬로프는 뭐냐? 슬로프는 마이너스 activation energy over r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y-intercept는 뭐냐? y-intercept는 ln 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value of activation energy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slope가 증가를 해야 돼요. 따라서 slope가 더 steep 할수록 activation 에너지 값이
증가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x가 y보다 더 슬로프가 스티프해요. 그럼 따라서 x가 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다라고 먼저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B번이 정답의 후보군에 오르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value of A를 우리가 identify를 해줘야 돼요. 어떤 게 더 큰지. 그럼 ln A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y-intercept예요. 그러면 extend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x가 가지는 y-intercept 값이 어때요?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어차피 ln a가 크면 안에 있는 a 값도 커지기 때문에 x가 가지는 a 값이 더 크다. 따라서 A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Reaction proceeds by the following mechanism. 그래서 우리한테 step 1, step 2, elementary step 주어줬고 얘가 slow step이래요. 그때 which statement is correct about the reaction? 뭐 A, B, C, D 차례대로 쭉 내려가면서 한번 어떤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identify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번. The overall reaction equation for the reaction is 2P equals R plus Q. overall equation identify 해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네들 더해주면 돼요. simply. 그래서 리액턴트에 있는 것은 리액턴트에 있는 것끼리 써주면 되고 프로덕트는 프로덕트끼리 더해줘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N plus P equals Q 그리고 Q plus P equals R plus N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cancel out이 됩니다. Q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N도 cancel out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 2P는 R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overall equation 아니죠. 얘랑 다르죠. 그래서 A번은 탈락이 됩니다. 그럼 이제 B번 한번 볼게요. B번. Q is an intermediate. 오케이, intermediate 나왔어요. 이 intermediate은 이런 리액션 메커니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term이에요. intermediate은 뭐냐면 정확하게 intermediate. 얘는 이 overall reaction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지만 elementary step, 이 step 1 and 2 elementary step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 애들을 바로 intermediate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overall reaction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elementary step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Q 그리고 N 얘네가 일단은 intermediate의 후보군에 오르게 돼요. 근데 둘 다 intermediate이란 뜻은 아닙니다. intermediate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렇게 가운데 낀 애들, step 1 그리고 step 2 가운데 낀 애들을 우리가 intermediate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B번이 정답이 맞아요. 그러면 이 후보군에 오른 요 N, 얘는 뭐냐? 얘는 우리가 카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왜 카탈리스트냐면 카탈리스트의 특성상 얘는 리액션 시작점 그리고 리액션이 끝나는 지점에서 unchanged, chemically unchanged 된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에. 그래서 Q는 intermediate, N은 catalyst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which pair changes will both shift the position of equilibrium to the left?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뭐다? left hand side로 shift를 해주고 싶어요. reactant side로. 이쪽으로. 그럼 일단 템퍼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equilibrium의 템퍼처를 바꿔줬을 경우에는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 바로 이 델타 H의 사인이에요. 지금 사인 어때요? 네거티브죠. 그럼 항상 이 델타 H는 equilibrium에서 무조건 forward reaction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따라서 델타 H가 네거티브라는 소리는 forward reaction이 exothermic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reverse reaction은 endothermic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endothermic reaction을 favor 해줘야지만 left hand side로 우리가 shift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템퍼처를 올려야 되냐, decrease를 해야 되냐 그거를 판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endothermic reaction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endothermic reaction은 외부에서부터 히트를 absorbing 하는 reaction이에요. 흡수예요. 그러면 주변의 히트가 많을수록 얘는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를 더 올리면 엔도터믹 리액션은
흡수할 수 있는 히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한다. 따라서 temperature를 increase 했을 경우에 endothermic reaction이 favor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이제 pressure 바꾸는 거 나오게 됐는데 pressure를 바꾸게 되면 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 Number of gaseous molecules in reactant and product side.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reactant side에 2 그리고 1 총 3개의 gaseous molecule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product 보시면 1CH3OH가 있죠. coefficient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pressure 같은 경우에는 equilibrium에서 pressure를 올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gaseous molecule의 개수가 적은 쪽으로 favor가 되고 pressure를 낮췄어요. 그러면 무조건 gaseous molecule의 개수가 큰 쪽으로 favor가 됩니다. 반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gas랑 pressure는. 따라서 우리는 이 left hand side, 즉 gaseous molecule이 많은 쪽으로 favor가 돼야 되기 때문에 gaseous molecule이 더 많은 쪽으로 favor 해주기 위해서는 pressure를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pressure decrease. C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1.2몰 X 있고 0.6몰 Y 있어요. 이때 1dl 컨테이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There was 1mol of Z present in the container at equilibrium. 이때 Kc의 value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죠. 그대로 적어줍시다. 그리고 뭘 해줘야 되냐? ice table 세워주시면 돼요. initial, change, 그리고 equilibrium.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항상 ice table 안에는 concentration 값을 적어줘야 돼요. 그럼 concentration equals number of mole divided by volume이니까 number of mole 값 줬죠? 근데 volume이 어차피 1이에요. 그럼 따라서 number of mole은 어차피 concentration 그대로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x가 몇이에요? 1.2죠? 1.2. y가 몇이에요? 0.6이죠? z 같은 경우에는 0이 될 거예요. 왜냐면 initial concentration이니까 리액션이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냥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프로덕트는. 그래서 프로덕트는 생성이 되기 전이라서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충분히 생성이 되고 equilibrium에 reach가 됐을 때 z가 1.0이래요. 그러면 1.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change에선 덧셈 뺄셈 해주시면 돼요. 0에서 1.0 만들기 위해서는 플러스 1.0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생성이 돼요. 프로덕트는. 그럼 리액턴트는 어떻게 되냐? 리액턴트는 서로 리액트를 하게 되면서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change에서 항상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소모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냐면 2Z가 지금 1.0만큼 생성이 됐을 때 2X는 1.0만큼 소모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 molar ratio를 따져보면 돼요. 2 to 2 molar ratio죠. 그래서 1 생성될 때 1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Y는 2 to 1 ratio다 보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덧셈 뺄셈 해주시면 돼요. 얘는 0.2가 되고 얘는 0.1이 되겠네요. 그러면 K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C에 대한 expression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product의 concentration Z 근데 얘는 제곱이 되겠네요. divided by X의 제곱 그리고 Y의 concentr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저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몇이 나오냐? Z의 제곱이니까 Z는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1이고 그리고 X가 0.2 10분의 2라고 적어봅시다. 10분의 2의 제곱 곱하기 Y는 0.1 10분의 1 적어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수학 구하듯이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4 곱하기 10분의 1 분의 1은 KC value가 나오기 때문에 1000분의 4 분의 1은 몇인지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4분의 1000 이게 KC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캔슬 아웃 하면 250이 남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50 D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Iron is more reactive metal than cobalt. Which statement is correct about the
voltaic cell below. 문제에서 아주 큰 힌트를 줬어요. Iron is a more reactive metal than cobalt. 이 voltaic cell에서 이 reactivity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more reactive metal이 항상 에노드가 되고 less reactive한 metal이 항상 캐소드가 돼요. 그러면 벌써 문제에서부터 엄청난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코발트 쪽이 캐소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언 쪽이 에노드다 라고 메모를 해두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번부터 한번 볼게요. Electrons flow from cobalt to iron in the wire. 말도 안 되죠? 왜냐? 항상 electron flow는 A to C. 뭐 외우시는 방법은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electron flow가 이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항상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cobalt to iron은 C to A죠. 따라서 이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그럼 B번 보시면 negative ions flow through the salt bridge to the iron half cell. negative ions는 anions이죠. 그리고 salt bridge to the iron half cell. iron은 에노드죠. 이거 어떻게 외워주시면 좋냐면 salt bridge 문제에서 과연 positively charged cation이 어느 쪽으로 갈지, negatively charged anion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굉장히 쉬워요. cation은 무조건 캐소드로 가요. 그리고 anion은 무조건 에노드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주 간단하죠. 그럼 지금 B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anion, negatively charged ion은 결국 에노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ation, anion 있는데 여기 negatively charged ion은 Fe, 에노드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다음 문제. Which graphs show the cor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volume and temperature of an ideal gas at constant pressure? 일단 ideal gas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PV는 nRT 먼저 한번 써볼게요. ideal gas의 equation이죠. 이때 constant pressure래요. 그러면 pressure가 constant 하니까 제껴둘게요. 그리고 gas constant도 제껴두고 constant니까 number of mole도 어차피 constant니까 제껴둘게요. 그럼 결국에는 V equals T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즉 이게 무슨 뜻이냐? 템퍼처가 증가하게 되면 볼륨도 증가하게 된다. directly proportional 하다라는 거예요. V and T는. 따라서 지금 A번 같은 그래프는 inversely proportional 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다 directly proportional 한데, 그렇기 때문에 A번을 먼저 제껴두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C, D 중에 정답이 하나 숨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B번부터 보고 왜 B번이 틀리고 맞았는지 한번 볼게요. B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x-axis가 temperature in Kelvin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origin, 즉 0 Kelvin, 0 Kelvin, 0 Kelvin에서 지금 볼륨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positive 볼륨 값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왜 말이 안 되냐? 0 켈빈이라는 템퍼처는 마이너스 273도. 흔히 말하는 우리가 absolute zero. 한국말로는 절대 0도라고 합니다. 이 absolute zero라는 템퍼처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particle, 모든 gaseous molecule들은 kinetic 에너지를 아예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kinetic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볼륨 값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프가. 따라서 지금같이 positive 볼륨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B번도 탈락이 될 겁니다. C번 볼게요. C번은 얘는 이번엔 여기 0,0에서 시작을 하네요. 근데 템퍼처가 degree Celsius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0 켈빈에서만 절대 0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0 켈빈에서만 볼륨 값이 존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0 degree Celsius는 알다시피 273 켈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73 켈빈에서는 어느 정도의 볼륨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야말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C번도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그렸던 이 빨간색 선이 바로 D번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degree Celsius x-axis로 가지고 있죠, temperature. 그리고 0 degree Celsius에서 어느 정도의 볼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D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0 Kelvin 절대 영도 absolute zero에서는 절대 particle이나 gas가 kinetic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라는 점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문제로 왔네요. What are the number of signals and the splitting of these signals in the H-number spectrum of propan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프로파논 그려봐야겠죠. 프로파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 number of the signals. 이 number of the signals는 뭐랑 비례하냐면 얘는 number of the hydrogen environment와 비례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하이드로젠 3개는 같은 카본 애텀에 번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하이드로젠 environment예요. 그리고 여기 3개의 하이드로젠도 마찬가지로 같은 카본에 번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하이드로젠 environment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이드로젠 environment 하나, 하이드로젠 environment 2개, 그래서 number of signals 2개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프로파논 같이 symmetrical한 molecule, 반으로 갈라볼게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이런 symmetrical한 molecule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을 같은 same hydrogen environment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hydrogen environment가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 시그널도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번 또는 B번이 정답의 후보군에 오르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splitting pattern, splitting of the signals identify 해줘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주냐? 일단 하이드로젠들이 번디되어 있는 애텀의 neighboring 애텀이 과연 몇 개의 하이드로젠과 번디되어 있는지 숫자를 세주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제가 네모친 이 neighboring carbon 애텀은 결국 0개의 하이드로젠과 번디가 돼 있죠. 그러면 스플리팅 패턴은 어떻게 나타내냐? 숫자를 먼저 세주시고 항상 뒤에 그냥 플러스 1을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1은 싱글렛. 싱글렛이라는 스플리팅 패턴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싱글렛, 즉 A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만 특히 제가 골라서 문제풀이 진행했는데 시험 대비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